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린 펑션을 사용하여 미분 방정식의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nhomogeneous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을 여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함수 y of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y of x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함수의 인자인 x가 0에서부터 l까지의 값을 갖는지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 미분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동시에 그 바운더리, 경계점, 즉 x가 0이라는 경계점과 x가 l이라는 경계점의 특정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추가적인 조건을 갖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을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근데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의 예로서 시작점에서의 함수값, 저희 동그라미로 표시한 요점, 그 다음에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고정되고 이 두 점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간에 있는 그런 함수,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딜글의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고요.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비교해서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시작점에서 함수의 기울기, 그 다음에 끝점에서 함수의 기울기를 고정한 상태로 그 이 사이를 연결하는 해를 찾는 문제를 노이만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울기만 고정되면 되고 양 끝점에서 함수값은 이제 전혀 상관없고요. 마찬가지로 딜글의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양 끝점에서 함수값만 고정되면 되고 여기를 어떤 기울기로 들어가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작점에서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고 끝점에서는 딜글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고 물론 이제 거꾸로 적용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 물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 딜글의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 딜글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그린 펑션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미분 방정식을 제가 적어놓고 그 옆에 괄호 열고 레귤러란 말이 있었는데, 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은 항상 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미분 방정식이 어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해가 존재하는데 그 조건은 이제 레귤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의 수학적인 조건은 이 f가 0일 때 이 미분 방정식에 해가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 해 중에 가장 이제 트리비얼한 해는 y가 통째로 다 0인 거. 이제 그게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겠죠. 그러한 트리비얼 솔루션 이외에 다른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을 레귤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레귤러 할 때에만 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의 해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레귤러하지 않을 때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얼토당토하게 집어넣으면 도저히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미분 방정식은 레귤러해서 솔루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린 펑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푼다고 했는데, 그린 펑션이란 건 무엇이냐? 그린 펑션은 자, 원래 이제 여기 오리지널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이 오리지널 방정식에 소스항에 디락 델타 펑션을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그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 하에 이 미분 방정식의 그린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그린 펑션은 함수의 인자 x라는 인덱스가 있어야 될 거고요. 함수 인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디락 델타 펑션을 어디에 세워놓느냐, 그 세워놓은 위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는 Z라고 썼는데요, C라고 썼는데, 따라서 이 그린 펑션은 두 개의 인자 혹은 하나의 함수 인자, 그다음 하나의 뭐 파라미터, 아니면 인덱스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치우고요. 이런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을 소스항으로 갖고 있는 그린 펑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함수는 x가 z일 때 이제 연속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솔루션만 이제 구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린 펑션을 x로 미분한, 뭐 원한다면 편미분이라고 표현해도 좋겠고요. 이 그린 펑션의 기울기는 반드시 그 델타 펑션이 있는 그 위치에서 크기가 1만큼 디스컨티뉴어스한 점프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미분 방정식의 양변을 적분을 하는데 그 x 구간을 그 델타 펑션이 포함되어 있는 미소 구간 델타 x는 이제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할 텐데, 아무튼 미소 구간에서 적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번 미분을 적분하면 여기 이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미분한 것의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한 번 미분한 것의 적분은 그냥 상수 a 곱하기 함수값의 차이, 그 다음에 더하기 b 곱하기 y를 적분하면 그 z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구간의 넓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펑션을 적분했으면 여기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보면 여기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없어지고, y, 즉 저 델타 펑션을 소스로 갖는 그 함수의 기울기가 반드시 1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구나. 이 왼쪽의 기울기와 이 오른쪽의 기울기 사이에는 반드시 1만큼 차이가 난다. 자, 이게 이제 그린 펑션의 특징이고요. 자, 이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린 펑션을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정한 이제 미분 방정식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결정을 하고 그 이제 예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일 이런 바운더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1차원 포화송 이퀘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송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미분 방정식이 두 번 미분만 있는 거예요. 뒤에 a, y 프라임 더하기 b, y인데 a하고 b가 이제 0인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런 미분 방정식의 그린 펑션을 구하려면 내가 내 소스항에다가 델타 펑션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편의상 x는 0과 1 사이를 생각할 거고, 그래서 0과 1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1로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자, 0의 함수값, 1의 함수값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가장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선택을 했고요. 가장 간단한 예를 통해서 그린 펑션이 어떤 것이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린 펑션을 구해봅시다. 그린 펑션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자, 내가 0과 1에서 미분 방정식을 풀 건데, 여기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이상한 소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Z에 여기 좀 이상한 소스가 있는데, 내가 그럼 0과 Z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는 델타 펑션의 값이 항상 0이니까 내가 이쪽에서는 그 함수의 해는 두 번 미분이 0이다 라는 것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락 델타 펑션의 왼쪽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YL이라고 불렀고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서는 여기에서도 소스 텀이 0이니까 오른쪽에서의 솔루션의 모양은 Y2'이 0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각각의 영역에서 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겠네요. 소스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면 되겠고, 자, 두 번 미분한 게 0이다. 1차원에서. 그럼 걔네들은 이제 1차 함수가 돼야 되겠죠.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
자, 1차 함수인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은 A, B, C, D라는 4개의 미지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는데 우선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B하고 D는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B가 0이고 X에다 1 대입하면 D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가 0이 되고 자,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B와 D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 펑션은 두 그린 펑션이 만나는 이 Z에서 연속이어야 해요. 그래서 연속이란 조건으로부터 여기다 Z 대입하고 여기다 G 대입한 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으로 이쪽에서의 기울기와 이쪽에서의 기울기는 반드시 1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고 했죠. 그게 델타 펑션 소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각각을 미분해서 x에다 g를 대입하는 것의 차이는 1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4개의 관계식을 다 얻었죠. 연속, 도함수가 불연속,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4개의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4개의 미지수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조합을 하면 그럼 우리 그린 펑션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린 펑션은 이제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린 펑션의 기울기가 되고요. 그래프가 되고요. 우리가 그린 펑션을 구했으면 그러면 임의의 소스 함수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소스 함수가 이제 fx의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임의의 함수는 우리가 디락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항상 이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임의의 점, 모든 점에서의 디락 델타 펑션 곱하기 그 디락 델타 펑션의 앰플리튜드를 곱한 것의 총합이에요. 즉, 소스가 디락 델타 펑션 소스의 합이네요. 소스가 델타 펑션의 리니어 슈퍼포지션이기 때문에 솔루션도 각각의 디락 델타 펑션에서 만들어지는 그 솔루션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고 따라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는 그린 펑션과 그 다음에 소스 함수의 컨볼루션을 이 형태로 적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이 정해진다. 그러면 그린 펑션을 찾고 그 다음에는 그 찾은 그린 펑션을 이용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컨볼루션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조금 더 눈에 보이는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준비한 것은 0과 1 사이의 포화송 방정식의 그린 펑션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가 그 Z를 중심으로 한 델타 펑션일 때 그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했죠. 그래서 포화송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제 1차 함수가 이제 솔루션이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가 딱 꺾어진 두 개의 직선이 델타 펑션의 위치에서 만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델타 펑션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0.4다, 0.3, 0.1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린 펑션도 모양이 바뀌죠. 자, 모양이 바뀌는데 모양이 바뀌더라도 이제 유지되는 성질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두 개의 델타 펑션 좌우의 모양은 직선이고요. 왜냐하면 y2'이 0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바운더리 두 개 델타 펑션에서 만나는 두 개의 함수가 오른쪽 왼쪽이 기울기의 차이가 항상 1로 일정한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킹크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델타 펑션, 그린 펑션을 이용해서 제너럴 솔루션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n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뭐냐면은 소스에 델타 펑션이 몇 개가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 펑션이 두 개가 있다. 한 델타 펑션은 0.3에 있고 다른 델타 펑션이 0.7에 있고 그
그다음 델타 펑션 항상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0.3에 있는 델타 펑션은 아래 보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이런 그린 펑션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0.7에 있는 그린 펑션은 이제 이런 델타 펑션은 이제 이런 그린 펑션을 만들어내요. 따라서 이 두 개가 합해져 있는 이 f라는 함수의 솔루션은, f라는 소스를 가질 때 솔루션은 이 두 개의 그린 펑션의 합이 되겠죠. 합이 되고, 따라서 두 개의 그린 펑션을 합해서 2로 나눠줘야죠. 여기 n, 2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결국 요것과 요것의 평균값이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해가 됩니다. Z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면, 뭐, 그때마다, 해당하는 이제 그린 펑션이 바뀌니까, 이제 그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솔루션도 이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린 펑션의, 델타 P의 개수를 이제 3개로 한번 늘려볼까요? 3개는 이렇게 0.3 등간, 0.3에서 0.7까지 등간격.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델타 펑션이 만들어내는 그린 펑션들이 있고, 근데 실제 솔루션은 그 3개의 그린 펑션을 산술 평균, 제가 3분 똑같은 이제 웨이트 3분의 1 나누기 n으로 주었기 때문에, 자, 이 그린 펑션, 델타 P의 개수를 한번 늘려볼까요? 그럼 점점 내가 이 썸메이션 되는 그린 펑션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 정도 이상만 되더라도 이 솔루션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변하네요. 각각의 이제 델타 펑션들에는 킹크가 있는데 얘네들이 많은 킹크들이 다 더해져서 스무스한 커브처럼 보이고, 더 키우면 눈으로 여기에 어떤 킹크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델타 펑션들을 좀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솔루션도 이렇게 변하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한 거는 미분 방정식의 선형성의 개념을 좀 더 이제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익힐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러분이 그린 펑션 메서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